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하게 진행한 동맹국 잠수함 전력 점검에서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술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 해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해결료 자립 기술력과 차세대 잠수함 설계 능력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군 최고사령관은 직접 확인한 철저히 객관적인 결과다라며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 해군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존 맥킨리입니다. 미 해군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5층 회의실, 국방장관이 급히 소집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잠수함용 해결료 확보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력의 핵심이거든요. 기존 우라늄 공급업체들이 줄줄이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때문에 카자흐스탄 루트도 막혔고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자국 우선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핵잠수함 72척이 운용 중인데 연간 필요한 해결료량을 감안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6개월만 더 지속되면 우리 핵잠 전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자체 핵잠 프로그램으로도 벅찹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협력에 소극적이고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디죠? 한국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저 말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핵잠수함이라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근무했습니다. 1983년부터 3년간 부산 해군기지에서 말이에요.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낡은 디젤 잠수함 몇 척에 의존하던 나라예요. 209급 잠수함이라고 해봐야 독일에서 들여온 거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운용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크레인 하나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매번 출동해야 했어요. 어뢰 장전 시스템도 고장나면 손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한국 해군 장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맥킨리 대령님, 언젠가는 저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꿈 같은 소리라고. 기술 이전 하나하나를 미국 승인 받아야 하고 부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이에요.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원히 의존국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핵 관련 기술은 더더욱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후배 장교인 데이빗 윌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은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였거든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한국에 계셨던 건 4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건가?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빗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으로 5년째 근무 중인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봤습니다. 변화라고 해봐야 얼마나 변했겠나. 경수로나 몇 기 더 지었을 뿐이겠지. 아닙니다. 장군님. 특히 조선업과 원자력 분야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이뤘어요. 데이빗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들이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예요. 조선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핵기술은 차원이 다르다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수출국이 됐어요.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했고 폴란드와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전과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야. 장군님, 직접 와서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맥킨리 장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빗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호기심보다는 제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보고할 내용은 뻔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다녀오십시오.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해군 참모 총장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테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데이빗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놀라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다는 건가? 한국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해군 관련 기술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장하지 마라.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한 쇼일 테니까. 장군님, 정말 편견을 버리고 보셔야 해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다. 데이빗, 나는 그 나라에서 3년을 살았어. 데이빗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놀라실 거예요. 3일 후, 저는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한국 땅이었죠. 공항 자체가 제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80년대 김해공항의 초라한 모습과는 천지차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야. 본질은 그대로일 거다. 데이빗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장군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줄 건가? 먼저 장군님께서 과거에 근무하셨던 곳부터 가보시죠. 부산 해군기지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그럼 확실히 알 수 있겠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과거 그 낡고 초라했던 모습들을 다시 보면 한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에 한국 해군이 새로 지은 시설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시설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나? 차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워싱턴에 확실히 보고해 주겠어. 한국은 여전히 의존국이라고.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해공항에서 부산 해군기지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장군님, 어떠세요? 많이 바뀌었죠? 데이빗이 운전대를 잡고 물었습니다. 도로야 좋아졌겠지. 하지만 본질적인 건 그대로일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과 공장들이 즐비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기 저 조선소들 보세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야 그렇다 치지만 핵기술은 별개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 만드는 것과 핵잠수함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부산 해군기지 정문이 보였습니다. 1980년대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경비시설도 훨씬 현대적이고 출입 통제 시스템도 첨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거겠지. 한국 해군 장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김상훈 중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맥킨리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니요?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희가 장군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중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980년대 이곳에서 우리 해군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잠수함 운용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덕분이었죠. 김 중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나 보러 온 겁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장군님께서 근무하셨던 곳부터 가보시죠. 우리는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계셨던 곳을 그대로 보존해 뒀습니다. 보존이라고요? 왜요? 의미 있는 곳이니까요. 한미 협력의 역사가 담긴 곳이잖아요.
몇 분 후 제가 기억하는 그 부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대로였거든요.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녹슨 철제 구조물들, 삐걱거리는 낡은 크레인, 페인트가 벗겨진 경납고들, 심지어 바닥의 기름때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이거 봐요. 저는 흥분해서 데이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크레인, 40년 전에도 저랬어요. 아직도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똑같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경납고도 그대로고, 저기 디젤 발전기 소리도 똑같아. 부두 한쪽에는 예전에 봤던 그 녹슨 계류 시설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밧줄을 묶는 철제 고리들까지도 말이에요. 김 중장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억이 새로우시겠군요.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왜 이렇게 그대로 놔뒀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런 면도 있죠. 김 중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나름 쓸모가 있거든요.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데이빗, 보이지?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장군님, 이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일부분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부두를 걸으면서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미군 기술자들이 쓰던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거기에도 1980년대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기 봐요. 제가 쓰던 사무실도 그대로네. 컨테이너 문에는 미군 기술자 전용이라는 낡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보존한 거예요? 김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미군 기술자들이 쓰던 곳이었죠. 장군님, 여기가 그 연구실입니다. 김 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40년 전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낡은 나무 책상과 의자들, 먼지가 쌓인 측정 장비들, 벽에는 세기 발행 기술 매뉴얼들,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이건 정말,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타임캡슐 같네요. 한쪽 구석에는 제가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써놓은 메모들까지 남아있더군요. 저 측정기 봐요. 오래된 오실로스코프를 가리켰습니다. 1970년대 텍트로닉스 모델이에요.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다니. 한쪽 선반에는 정말 오래된 부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저항들, 심지어 제가 분류해서 붙여놓은 라벨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저 매뉴얼 좀 보세요. 벽에 걸린 기술 지침서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해서 만든 거예요. 잠수함 전기 개통 점검 절차서. 정말 제가 쓴 글씨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점검 순서, 고장 시 조치사항 같은 것들 말이에요. 벽 한쪽에는 제가 그려놓은 회로도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네요. 어뢰 발사 시스템 전기 회로도. 김 중장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장비로 연구를 하나요? 저는 오래된 오실로스코프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예전 그 녹색 글자들이 떠 있었어요. 가끔 쓰죠. 옛날 방식이 더 정확할 때도 있거든요. 정확하다니요? 이런 구식 장비가요? 네,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대로군. 아직도 이 수준이야. 계측기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도 40년 전 부품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항, 콘덴서, IC 칩들. 심지어 제가 써놓은 사용법 메모까지 그대로. 이거 정말 박물관 같네요. 데이빗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현실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만든 점검표들이 나왔어요. 일일 점검사항, 주간 정비 계획, 월간 교정 스케줄. 이것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니. 김 중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라고요? 네. 말하자면 박물관 같은 곳이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물관 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곳이 있어야 과거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가 문제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현대화를 못한 거 맞죠? 김 중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데이빗, 이제 알겠지. 변한 건 겉모습뿐이야. 하지만 장군님, 아직 다른 곳도 봐야. 뭘 더 봐. 이미 충분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여전히 이 정도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김 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정말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라고요? 네, 진짜는 따로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이게 현실 아닌가요? 곧 보여드릴게요. 김 중장의 표정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부터 보시죠. 현재 잠수함이요? 네, 신형 잠수함들 말입니다. 데이빗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놀라실 거예요. 또 과장하는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야 독일 기술로 만들었겠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가? 김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군님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한국은 여전히 의존적인 나라야. 하지만 김 중장과 다른 한국 장교들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표정 같았어요. 자신감이 넘쳐 흘렀거든요. 연구실을 나온 우리는 새로운 부두로 향했습니다. 1980년대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신형 잠수함 기지입니다. 김 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규모부터 달랐어요. 현대적인 크레인들이 즐비하고 부두 시설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멀리서 거대한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1980년대 209급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저것이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입니다. 김 중장이 가리켰습니다. 장보고 III라고도 부르죠. 크기는 제법 크군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길이만 해도 83m는 좋게 되어 보였거든요. 1980년대 209급이 55m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컸습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죠. 장군님, 직접 가서 보시죠. 우리는 잠수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검은 선체에 매끈한 유선형. 확실히 최신 설계 같았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몇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대령입니다. 이 잠수함의 함장이죠. 박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맥킨리 장군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성능이 어떤가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대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1980년대 209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각종 디스플레이와 콘솔들이 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어뢰실입니다. 박대령이 안내했습니다. 6개 발사관에 18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18발이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209급은 8발이었는데. 네, 화력이 2배 이상 증가했죠. 계속해서 함내를 둘러봤습니다. 통제실, 소나실, 엔진실.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어요. AIP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대기 비의존 추진 시스템이죠. 잠수 상태에서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습니다. 3주요? 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10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죠.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디젤은 디젤입니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것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발 중이라고요? 네, 핵추진 잠수함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요? 네,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 건조만 남은 상태입니다. 중령님, 핵잠수함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자로 기술만 해도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해결료는 또 어떻고요? 김 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라고요? 현재 미국과 제철이 농축 권한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제철이 농축 권한이라고요? 네, 그 권한만 확보되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권한을 줄 리가 없어요. 특히 한국에게는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비확산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기술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철이 권한을 주면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핵무기 제조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순수 민수 목적이라면, 순수 민수 목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도 제철이 시설이 있지만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원자력 강국 아닌가요? UAE에도 원전을 수출했는데 원전 수출과 제철이 권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전은 저농축 우라늄만 쓰지만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리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이요. 잠수함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해군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군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히 1980년대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말씀이신가요? 핵추진 기술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첫 핵잠수함 노틸러스호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는 원자력 기술이 있지 않나요? 원전과 잠수함용 원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전은 크기도 크고 안전 장치도 많지만 잠수함용은 소형화해야 하고 압력에도 견뎌야 해요. 한국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들이었어요.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조언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기술만 완벽하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미래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운데요. 발전 속도야 빠르겠지만 핵 기술은 차원이 달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히 군사용 핵 기술은 더욱 복잡해요. 김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희 연구소도 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연구소라고요? 네, 원자력 관련 연구소 말입니다.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정도의 민수 연구 시설이겠죠? 한국 장교들이 다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장군님,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장하시는군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김 중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장군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다면 기대해보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지. 어차피 민수용 원자로나 보여줄 텐데.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숙소에서 데이빗과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한국 해군의 자신감 말이에요. 허세지 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어. 하지만 데이빗, 내가 틀린 적이 있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여주든
결국 제 예상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 중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준비되셨나요? 뭘 보여줄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원자력연구원 같은 곳이겠죠?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데이빗도 함께였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좀 멀리 가야 합니다. 산속에 있거든요. 부산에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산속 도로였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기엔 너무 외진 곳 같은데요. 곧 도착합니다. 30분을 더 달린 후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는 평범한 산속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연구소라고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너무 초라한데요. 건물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에 간판도 없었어요. 겉보기로는 그렇죠.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도 평범했어요. 몇 명의 연구원들이 보였지만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연구소장님입니다. 김 중장이 소개했습니다. 이정훈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맥킨리 장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나요?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래라고요? 네. 실제 연구소는 지하에 있거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엘리베이터였어요. 하지만 버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 50m? 네, 깊이 들어가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래 내려갔어요. 1분이 넘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깊이 만든 이유가 있나요? 보안상 이유도 있고 실험 안전성 때문이기도 해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죠?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장이 2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길이도 100m가 넘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실제 연구소입니다. 이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곳곳에 거대한 장비들이 있었어요. 원심불리기처럼 생긴 것들도 보였고요. 저건 뭔가요? 저는 가까운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우라늄 농축 장비입니다. 농축 장비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물론 IAEA 감시하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정상 한국은 농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협정이 개정됐습니다. 김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저농축은 허용됐어요. 언제요? 작년부터요.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언제부터 가동된 건가요?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규모였어요. 저기 보이는 것들이 원심불리기입니다. 몇 기나 되나요? 현재 1000기 정도 운영 중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기라니. 그럼 농축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20톤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어요. 20톤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원전 몇 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연료봉 제조 시설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자동화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저농축 우라늄 연료봉입니다. 이 박사가 연료봉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미국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품질은 어떤가요? 국제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미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이라고요? 네. 한울 원전에서 시험 운용 중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저희가 정말 준비한 건 따로 있거든요.
뭘 말하는 거죠?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라고요?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말입니다. 이 박사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자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소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함은 대단했어요. 이게 잠수함용 원자로라고요? 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면 길이 15m, 지름 3m 정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정말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15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150메가와트라고요? 그 정도면 대형 핵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출력이었어요. 연료 교체 주기는 어떻고요? 30년입니다. 30년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핵잠수함도 25년 정도가 보통인데 30년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연료 농축도를 높였거든요. 농축도를 높였다고요? 네. 물론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제작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해요. 그럼 아직 만들 수 없다는 거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하지만 권한만 확보되면 김 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즉시 제작 가능합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장군님, 괜찮으세요? 데이빗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더요? 네, 실제 원자로 시제품 말입니다. 시제품이 있다고요? 작동하는 모형이에요. 축소 버전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작동하는 원자로가 있었어요. 물론 축소 모형이지만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한다고요? 네, 지금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계측기들을 보니 정말 전력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킬로와트 정도입니다. 축소 모형이니까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중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또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정말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40년간 품어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박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더 구체적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연 말인가요? 실제 원자로 가동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구역이었어요. 여기가 실험용 원자로실입니다. 이 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큰 원자로가 있었어요. 이건 실제 크기의 3분의 1 모형입니다. 3분의 1이라고요? 저는 크기에 놀랐습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컸거든요. 하지만 성능은 실제와 똑같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출력만 축소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각종 계측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동 중인가요? 네. 스문의 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라고요? 네. 이미 6개월째 무중단 운전 중이에요. 저는 계기판을 살펴봤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모든 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 냉각 시스템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인공 개입 없이 자동으로 냉각됩니다. 정말이라고요? 지금 시연해 보여드릴까요? 연구원이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비상 냉각 시스템 작동, 자동으로 냉각 펌프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되어 있군요. 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설령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자연순환으로 냉각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테스트들을 받습니다. 출력 조절 테스트, 비상 정지 테스트,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연료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현재 저농축 버전으로는 10년 정도입니다. 10년이면 충분하네요. 하지만 고농축 버전으로는 30년 이상 가능해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30년 무교체라고요? 네, 미국 해군 원자로보다 오래 갑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 원자로가 25년 정도인데 30년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연료 농축도를 높이고 연소 효율도 개선했거든요. 젊은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미국 원자로 대비 20%더 효율적입니다. 20%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연구해온 기술을 한국이 뛰어넘었다니. 안전성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보다 3배 높은 안전 규격을 통과했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상세한 데이터들이었어요. IAEA 기준, 미국 NRC 기준 모든 걸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합니다. 예를 들면요, 방사능 누출 방지 성능이 기준의 10배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미국 해군 원자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죠.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부 성능은 오히려 앞섭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연료는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제 본 농축시설에서요? 네, 이미 이 원자로에 쓰인 연료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는 연료봉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연료봉이 개별 추적 관리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 연료봉의 상세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제조일, 농축도, 예상 수명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우리나라 IT 기술의 장점을 활용했어요.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연료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혹시 재처리도 가능한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는 실험 단계입니다. 이 박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실험 단계라고요? 네, 소량으로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처리까지 가능하다니. 물론 IAEA 감시하에서 진행했어요. 그래도 재처리라니. 장군님,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실제 잠수함용 원자로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실제 원자로라고요? 네, 실물 크기로 제작한 원자로 말입니다.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다른 시설에 있어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더요? 네, 제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첨단 시설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원자로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라고요? 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젊은 연구원이 시연해봤습니다. 정말 원격으로 원자로를 제어하더군요. 보안은 어떻습니까? 다중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해킹은 불가능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미국 수준이거나 그보다 나았거든요. 장군님, 솔직한 평가를 들려주세요.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기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정말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실제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중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보신 건 정말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더 있다니. 장군님, 괜찮으세요? 데이빗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봐서요.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이 박사가 위로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이라고요? 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10년 넘게 연구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결실을 맺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밀리에 연구해왔다니.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겠죠. 김 중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 정부도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장군님, 내일 정말 마지막 놀라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네, 실제 크기 잠수함 원자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비밀 조선소입니다. 비밀 조선소라고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가야 했어요. 2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해안가 절벽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여기가 맞나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김 중장이 절벽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긴 터널이었어요. 이 터널이 얼마나 긴가요? 3km 정도 됩니다. 전기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오래 달렸어요. 드디어 터널 끝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에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죠? 거대한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천장이 5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잠수함이라고요? 정말 거대한 잠수함이 있었거든요.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핵잠수함 1호기입니다. 김 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이 100m, 폭 13m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크기만으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급과 맞먹었거든요. 언제 만든 건가요? 2년 전부터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집약체예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체도 매끄럽고 설계도 최신식이었어요. 현재 완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95% 완성됐습니다. 젊은 설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원자로만 장착하면 바로 진수 가능해요. 원자로를 아직 안 넣었다고요? 네, 고농축 우라늄이 없어서요. 그럼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테스트용 디젤 엔진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핵잠수함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아니, 일부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어뢰실입니다. 함장이 안내했습니다. 8개 발사관에 40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어요. 40발이라고요? 미국 버지니아급보다도 많았습니다. 순항미사일도 발사 가능합니다. 순항미사일도요? 네, 현무-3C를 수직 발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함내를 둘러봤습니다. 통제실, 소나실, 거주구역,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이면 적당하네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인원을 줄일 수 있었어요. 소나실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소나 시스템은 뭔가요? 국산 통합 소나 시스템입니다. 국산이라고요? 네, LI진엑스원에서 개발했어요. 성능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AMBQQ-10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탐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기밀이지만 50km 이상입니다.
50km라고요? 그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엔진실도 봤습니다. 원자로가 들어갈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기에 원자로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어제 보신 그 원자로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완벽하게 맞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정밀했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치렵 스큐백 프로펠러입니다. 치렵이라고요? 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프로펠러를 봤는데 정말 정교했습니다. 미국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소음 수준은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105데시벨 이하입니다. 105데시벨이라고요? 그 정도면 바닷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었습니까? 선체 전체에 소음 흡수제를 발랐어요. 외부 선체를 만져보니 정말 특수한 재질이었습니다. 이것도 국산인가요? 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계속해서 여러 시설들을 봤습니다. 통신실, 레이더실, 전자전실.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은밀 자망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까요? 대형 스크린에 잠수함 운용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사실적이었어요. 현재 동해에서 은밀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이 수심 300m로 자망했어요. 적 함정이 접근합니다. 레이더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밀 기동을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음 수준이 거의 배경 소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이 우리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적 함정들이 바로 위를 지나가는데도 발각되지 않았거든요. 어뢰 발사 준비. 시뮬레이션상에서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명중률도 완벽했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함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다른 시뮬레이션도 봤습니다. 장거리 순항, 깊은 자망, 고속 기동. 모든 게 완벽했어요. 최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수중에서 35노트입니다. 35노트라고요? 미국 핵잠수함과 똑같은 속도였어요. 최대 자망 깊이는요? 450m입니다. 450m면 정말 깊군요.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작전 가능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연료 문제죠.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제철이 농축 권한만 확보되면 즉시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즉시라고요? 네, 원자로 장착에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 만에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원자로만 들어가면 바로 완성될 상태였어요. 그럼 미국이 승인만 하면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장군님, 괜찮으세요? 데이빗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이해합니다. 김 중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일부 성능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낫다고요? 소음 저감 기술이나 소나 성능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랐거든요. 장군님, 이제 수치를 확인해 보시죠. 김 중장이 문서 뭉치를 건넸습니다. 수치라고요? 네,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들입니다. 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정말 상세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기술 단계별 성과, 재처리 실험 성공 기록, 연간 원자로 모듈 생산 능력, 모든 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이걸 다 공개해도 되나요? 장군님께는 보여드려야죠. 김 중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문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워싱턴에 보고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장군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에요. 제가 40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 중장이 건넨 그 두꺼운 자료 뭉치 말이에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완성도 보고서. 한국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20% 이상까지 말입니다. 이게 정말이라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면 연구용 원자로에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더 높은 농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처리 실험 성공 기록. 한국이 이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소량이지만 기술적 검증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재처리까지 가능하다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핵무기 제조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문서를 넘겼습니다. 연간 원자로 모듈 생산 능력. 한국이 연간 5기의 잠수함용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매년 핵잠수함 5척을 건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간 5척이라고? 미국도 1년에 2척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핵연료 자립도 달성.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30년 무교체 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 보유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입니까? 데이빗 윌슨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국방장관께 연결해 주세요. 이 시간에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30분 후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 총장이 모두 참석했어요. 장군, 무슨 긴급한 일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핵 기술 수준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합참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원자로 제작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군참모 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한국 측의 과장된 설명을 들으신 건 아닌가요? 직접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가동되는 원자로를 봤고 5% 완성된 핵잠수함도 봤습니다. 95% 완성된 핵잠수함이라고요? 네, 원자로만 장착하면 바로 진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료를 카메라에 비춰 보여줬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세요. 모든 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자료를 본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처리 농축 권한만 우리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승인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국은 핵잠수함은 물론 핵무기까지 제조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장군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합참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해군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소음 저감 기술은 우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성도 20% 높고 안전성은 3배 이상 뛰어납니다. 그럴 리가. 또한 연간 생산 능력도 우리를 넘어섭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년에 핵잠수함 5척을 건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2척인데 말입니다.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장군, 이 정보의 신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제 가동되는 시설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조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의존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해요. 동등한 파트너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는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장군, 한국 측에서 뭔가 제안이 있었나요?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공동 핵잠수함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동 작전이라고요? 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리와 함께 운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데이빗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군님, 어떠셨어요? 데이빗,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 이제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지. 직접 봤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 장군님, 40년 전 기억에만 매달려서 한국을 무시했어. 정말 부끄러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이미 핵 강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묵묵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겸손하지만 준비된 강자. 김 중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은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 권한만 미국이 승인하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에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워싱턴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맥킨리 장군, 한국 측에서 공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미 핵잠수함 공동작전 협력 방안. 공동작전이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정말 상세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5척을 건조하고 미국과 함께 태평양 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견제와 북한 대응을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이거 정말 현실적인 제안이네요. 저는 문서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동해와 남중국해를 담당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까지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안이에요. 그날 오후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였어요. 장군, 한국의 핵 기술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각하,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라늄 농축부터 재처리, 원자로 설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 정말로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권한만 승인되면 3개월 내에 첫 번째 함정이 진수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첫째, 비확산 정책과의 충돌입니다. 저는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는요? 중국의 반발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장군의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릴 이유도 없고 협력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수용 해결료 처리 권한 확대를 승인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물론 민수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한 것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요? 아시아 해군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겠군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핵 기술이 결합되면 각국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 영내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최초 핵잠수함 안중근함 진수.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진수한 거예요. 화면에 나온 잠수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위용이었어요. 길이 100m, 배수량 4,000톤급의 대형 핵잠수함. 기자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하며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그로부터 1년 후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2호기, 3호기를 연달아 진수한 거예요. 약속했던 대로 연간 5척 건조 체제도 구축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훈련도 시작됐어요. 태평양에서 한미 핵잠수함들이 함께 작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견제 효과도 뚜렷했어요. 한국 핵잠수함들이 동중국해에서 순찰하자 중국 해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어떠세요? 한국의 변화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 처음엔 충격적이셨겠어요.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거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1980년대 그 한국 해군 장교의 말이요. 언젠가는 저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말이에요. 데이빗,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어. 어떤 면에서요? 이들은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아. 저는 깊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만 하더군. 정말 무서운 나라야. 무섭다고요? 무섭다는 게 아니라 경이롭다고 해야겠어. 저는 말을 고쳤습니다. 이런 나라를 동맹으로 둔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 메리와 딸 제니퍼와 함께 말이에요. 아빠, 다녀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니? 더 겸손해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말할 때 존경하는 표정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구나.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겸손하지만 준비된 강자랄까. 준비된 강자라고요? 응.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준비해서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나라야. 메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네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권한만 완전히 열리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 강국이 될 거야. 핵무기도 만들 수 있겠네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들의 성격상 필요 이상으로 위협적이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잠수함은 건조하지만 핵무기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40년간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다. 겸손하지만 준비된 강자. 바로 그런 나라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들을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준비된 강자. 바로 그런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